안녕하세요, 로이오드입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신 없으실 텐데 요즘 바쁜가요? 네,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바빠요?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많이 재판이 밀려가지고 네, 밀린 밀렸다가 일들이 막 터지고 있어가지고 다들 좀 초췌해 보이시는데 일단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 13세인 그 아이들이 8명이 같이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서 별도가 있다는데요. 네네네 그랬다가 이제 경찰이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밟았대요. 이제 속도 위반을 하고 신호도 다 무시하고 뭐 역주행도 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신호를 지키고 주행하고 있었던 오토바이를 쳐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게 성인이 저질렀으면 징역형 감인데 얘네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네. 처벌을 안 받는 거냐,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부터 해서 안 받는다면 그게 맞느냐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성년자는 사람이 덜 됐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과 같이 14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 아래의 경우에 지금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만 14세 미만은 형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고 논란이 되는 그 법 규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하지 않아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라는 이론 때문에 만들어진 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또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이제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법소년이라고 해서 아예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살인을 한다고 해도 소년원도 가지 않고요. 이제 만 10세에서 초등학생 정도 네, 되겠네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이 사건에서 무죄됐던 아이들이 지금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데 대신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소년원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에서 만 19세 사이,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 사이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범죄를 저지르면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14세 미만을 그 연령 기준을 네네. 조금 밑으로 내려달라는 그런 네, 얘기인가 보죠. 13세로 하향 조정하자라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 13세면은 중학생 정도, 중학교 네네네. 한 2학년도 가능하겠네요. 13세. 생일이 안 지나? 그 정도 사이. 네. 중학생일까요? 그때가 제일 좀 질풍노도의 시기 아닌가요? 반항기인가요? 네, 그때가 좀 사실은 거의 학교도 그 나이 때가 제일 좀 선생님들이 컨트롤하기 힘들고 약간 정글이잖아요. 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어른 티가 약간 나기도 하고 해서 좀 자제를 하는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저학년 이때가 아이들도 가장 좀 그런 영심리도 있고 좀 친구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때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나이 때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전과자를 만들고 좀 사회적인 낙인을 찍고 교도소를 보내서 더 큰 어른들, 수용자들이랑 같이 지내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더 아이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대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요새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휴대폰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여러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좀 연령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많은 매체를 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라해보고 싶다거나 나도 저런 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슈퍼카 같은 거 많이 나오겠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심리들이 발동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지던 시기에 비해서는 같은 나이라고 볼 수가 없는 정도로 많이 세상이 변하지 않았나. 비슷한 취지에서 선거 연령도 계속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13살,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SNS나 이걸 보면 이미 그 행동한 미성년자 그 촉법소년들이 본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들도 너무 빈번하게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초등학생 정도까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한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저 죄를 범해도 처벌하지 않고 한 중학교 정도 이상 정도 나이 되면은 형사처벌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형사처벌하는 가능한 나이를 내리자는 의견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소년법 자체를 폐지를 해서 보호 처분을 아예 못하게 하자 이 부분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약간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무슨 막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뭐 강간하는 사람도 있고 살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뭐 훔치거나 뭐 그런 경우까지도 전부 다 막 형사처벌에서 징역형을 살려야 되느냐 약간 그런 부분 전 좀 회의가 있어서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도 좀 이 사건도 죄질이 좀 좋지 않았고요. 네. 지금 또 뭐 문제되는 뭐 집단으로 방관한 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열어둬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죄질, 그러니까 모든 뭐 죄는 되지만 죄질이 뭐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다 뭐 이런 경우까지 형사처분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기 때문에 교화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서 뭐 지금은 만 14세에서 만 19세 사이가 뭐 형사처분이 가능한 나이라고 하면 그 나이를 약간 조금 하향하는 방향으로 네. 이제 뭐 저는 초등학생까지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라고 하면은 좀 납득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는 애들이 좀 이렇게 분별할 수는 있고 네. 뭐 살인이 나쁜 거고 강간이 나쁜 거고 뭐 차 훔쳐서 타서 도망가는 게 나쁜 거다 이 정도는 본인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부터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형사처벌은 안 되고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징역형을 선고해서 교도소로 보내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가능한 거죠? 소년법상 보호처분들만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뭐 이제 1호에서 6호까지 이제 법령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뭐 기간을 정해서 소년원에 간다거나 뭐 이런 내용만을 따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소년원을 가는 거랑 이제 교도소를 가는 거랑 약간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 조금 네.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범죄 경력은 남지 않고요. 뭐 우리 기존에도 얘기했었죠. 소위 얘기하는 뭐 빨간 줄 간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뭐 나중에 뭐 사회 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입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때문에도 좀 공부는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호 처분이 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1호에서 10호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8호부터가 1호부터 10호까지 갈수록 강하게 이제 보호 처분을 받는 거고요. 그 8호가 1개월 아마 미만일 겁니다. 1개월 미만에 이제 그 소년원에서 지내는 거고, 그 다음이 단기로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10호가 장기로 지내는 건데,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해도 그게 최장 2년이에요. 그러니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해도 소년원에 가서 2년만 지내다가 오면은 얘네는 이제 범죄 경력도 남지 않는 거죠. 현재 13세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 2년 네. 소년원 송치하는 거다. 소년원 혹시 뭐 가보신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뭐 가보진 않았는데 다녀온 사람 말에 의하면 약간 학교랑 군대를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서 2년 동안 군대 빡센 군대를 약간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점호도 하고 이게 등 대고 누우면 바로 뭐라고 하고 딱 각 잡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 급식판에 이제 식판에 급식 먹어야 되고 해서 그 나이에 이제 군대 다녀오는 정도인데 보통 죄를 범한 소년범들은 거기 소년원 가는 것도 되게 무서워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이제 군대 가는 것 같이 그런 거 싫은 것도 걱정스럽겠지만 또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한테 뭐 무서운 일이 당할까봐 되게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위스였나요? 뭐 그쪽은 그 촉법소년이 있는 게 아니고 폐지를 하고 아예 책임 능력이 있는지를 한 사건마다 이제 피고인 당사자의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조금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 부분을 결국은 밝히기 위해서는 뭐 감정이 필요할 텐데, 정신 감정 등이 필요할 텐데 이제 비용이나 시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시행될 수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사실 전체 소년범 중에 이런 진짜 극악무도하다고 느껴지는 강력 범죄는 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제가 알기로 막 1,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뭔가 나머지 98%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때는 내가 어려서 뭘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커서 후회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실제 우리 사회에 만나서도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나 이제 그 98%가 이 사건 때문에 또 불이익한 걸 여론을 받게 되진 않지. 전 약간 그런 게 걱정되는데 이렇게 하면 엄청 씹히겠죠. 약간 거기 소년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가르치는 그 돌보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발장이라든지 그런 케이스도 많다. 얘네들은 좀 보호를 해주고 교육을 해줘야 된다. 이런 또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좀 섣불리 약간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아니 뭐 약간 그런 아까까지는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그 네. 공분을 막 참지 못하겠다고 그렇군요. 하더니 아니 사실 뭐 좀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사실은 지금 촉법소년 이상의 연령대의 경우에는 검찰과 법원에서 소년 사건으로 갈지 아니면은 형사처벌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14세부터 19세까지. 예,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 경우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소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형사처벌 받을 만한 사안도 소년 사건으로 가져가게 되고, 근데 거꾸로 돈이 없으면 이제 잘하면 재판가 아니라 소년 사건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재판으로 가게 되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다 마냥 촉법소년 나이를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가 또 마찬가지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를 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기준도 마찬가지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까 뭐 촬영 시작하기 전에는 뭐 분노를 표출할 거라더니 네. 너무 합리적인 의견만 제시하고 그런가요? 좀 이성을 잃고 네. 약간 화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또 인터넷 여론을 부합하는 실패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